안녕하세요. 69세 된 박정호입니다. 저는 35년간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쳤습니다. 축구부 지도도 했고요. 그런데 요즘 제 아들이 저보고 운동을 모른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몇 달 전 일인데 손자 준호가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11살짜리가 열심히 하는데 슈팅이 자꾸 빗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까? 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는 요즘 축구 모르잖아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가르쳐야 해요. 35년간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모른다니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희 아들 민수가 41살인데 IT 회사에 다녀요. 연봉이 5,800만 원 정도 되니까 제법 잘 사는 편이죠. 며느리도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 그런데 저를 무시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아빠 방식은 구식이에요. 요즘은 다 바뀌었다고요. 계속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27살 때부터 체육교사를 했어요. 1982년에 처음 발령받아서 부천 상일중학교에 갔죠. 그때가 86 아시안게임이며 88 올림픽 준비하던 시기라 체육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였거든요. 처음에는 관사에서 살았어요. 20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첫 월급이 35만 원이었는데 25만 원 쓰고 10만 원은 꼬박꼬박 저축했어요. 자전거 타고 통근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즐거웠습니다. 특히 축구부를 맡게 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따랐고 실력도 늘었습니다. 부천시 대회에서 우승도 몇 번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절 코치님 부르면서 따를 때가 가장 행복했네요. 3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축구 이론도 공부하고 새로운 전술도 배웠어요. 아이들 개인차도 파악해서 맞춤 지도했고요. 제자들 중에 고등학교 축구부 가서 활약한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 2017년에 62살로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졌더라고요. 사학연금으로 한 달에 185만 원 받고 있긴 한데 할 일이 없으니까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체조 강사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2번 가서 어르신들 체조 가르치는 건데 회당 8만 원씩 받아요. 아내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주 3일 하루 5시간씩 하는데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어와요. 66살인데도 일하겠다고 하니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합쳐서 한 달에 281만 원 정도 들어와요. 사학연금 185만 원에 아내 마트비 80만 원, 제 강사비 16만 원이니까요. 생활비로 180만 원, 용돈 50만 원, 병원비나 경조사비로 30만 원 쓰니까 한 달에 21만 원 정도 남아요. 그렇게 조금씩 모아서 지금 예금이 3,200만 원 있습니다. 집은 전세로 살아요. 부천 중동의 33평 아파트인데 전세 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이에요. 35년 동안 꾸준히 모은 돈이죠. 자식들 교육비로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손자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준호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학교 축구부에 들어갔는데 벤치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10월이라 축구하기 딱 좋은 날씨였어요. 아들 집 앞 놀이터에서 준호가 슈팅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빗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까? 했더니 민수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빠는 요즘 축구 모르잖아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요. 그 말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35년간 가르쳤는데 모른다니요.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아버님 마음은 고맙지만 요즘은 정말 다르게 가르쳐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손자마저 아빠 눈치 보면서 요즘 축구는 달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서러웠습니다. 그 뒤로 2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과 대화가 줄어들고 손자와도 거리감이 생겼어요. 동네 사람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안다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요즘 축구 지도법을 찾아봤어요. 젊은 지도자들 영상도 보고 축구 이론서도 사서 읽었어요. 프리미엄 구독료까지 내면서 공부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추가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제 방식이 구식일까 싶어서요. 동시에 35년 경력을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 싶어서 화도 났고요. 어느 날 우연히 제자를 만났어요.
20년 전에 가르쳤던 애인데 지금은 30대 중반이 됐더라고요. 그 애가 절 보자마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축구를 배웠습니다. 지금도 생활체육으로 하고 있어요. 그 말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내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역 축구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준호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팀에서 선발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는 축구를 못하나 봐요.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해요.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사설 축구 교실에 보내자. 그래야 제대로 배우지.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좋아, 할아버지가 한번 보여주마. 그날 저녁 놀이터로 나갔어요. 축구공을 가져가서 준호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드리블부터 시작했어요. 좌우 발을 번갈아 가며 정확하게 공을 컨트롤했어요. 그 다음 슈팅을 했는데 골대 구석으로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눈을 크게 뜨면서 할아버지 대박 하더라고요. 마침 그걸 본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빠 이렇게 잘했나? 그때부터 제대로 가르쳐 줬어요.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볼터치, 트래핑, 패스, 슈팅 모든 걸 단계별로 설명했어요. 공을 받을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야 해. 슈팅할 때는 정확성이 파워보다 중요하고. 일주일 만에 준호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학교에서도 준호가 갑자기 실력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 지역 축구 대회에서 준호가 팀 내 우수선수로 선발됐어요.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고요. 그걸 본 다른 학부모들이 저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준호 친구 2명 더 가르쳐 주겠다고 했는데 소문이 나면서 10명이 넘게 모였어요. 주말마다 놀이터에서 축구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10명 넘는 아이들을 동시에 가르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35년 경험이 있으니까 금세 적응했어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짰어요. 기본기 30분, 개인 기술 30분, 팀 전술 30분, 미니게임 30분. 이렇게 2시간씩 가르쳤습니다. 아내가 간식도 준비해줬어요. 애들이 힘들 텐데 뭘 좀 해줘야지. 김밥이며 주먹밥을 만들어서 가져다 줬어요. 아들도 도와줬어요. IT 일하니까 아이들 실력 향상을 데이터로 정리해주고 부모들에게 보고서도 만들어줬어요. 처음에는 제가 구식이라고 했던 애가 이제는 제일 열심히 도와주더라고요. 첫 달에 3명이 학교 대표팀에 선발됐어요. 부모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부모들을 보니까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바빠졌어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주중에도 개별 지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개인 시간이 부족해졌지만 행복했어요. 다시 선생님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거든요. 이상한 건 제가 요즘 아이들과도 잘 통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대 차이 때문에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아이들이 코치님 부르면서 반겨주니까 정말 기뻤어요.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할아버지들도 만났어요. 손자 교육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로 경험담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했어요. 6개월쯤 지나니까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요즘 아이들 지도법도 공부하고 스포츠 과학이며 영양학까지 배웠어요. 전통적인 기본기와 현대적인 방법을 조합해서 가르치니까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는 다른 코치들과 달라요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러던 중에 지역 생활체육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식으로 유소년 축구 지도자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자원봉사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수락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20명 정도 아이들을 가르쳐요. 오전에는 개인 운동하고 오후에는 아이들 지도하고 저녁에는 다음 프로그램 계획 세우고요. 정년 퇴직 후에 이렇게 바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이 실력이 늘어가는 걸 보면 뿌듯하거든요. 코치님 덕분에 축구가 재미있어졌어요 하는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무엇보다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이제는 아빠 방식이 맞네요 하면서 인정해줘요.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기본기가 부족해서 문제였는데 아빠가 제대로 가르쳐 주시니까 확실히 달라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요즘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기본기인데. 손자 준호는 이제 팀에서 핵심 선수가 됐어요. 시합에서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해요.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하면서 안기는 모습 보면 정말 기뻐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설 축구 교실들이 문을 닫으면서 오히려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무료로 가르쳐 주니까 부모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금은 지역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중동의 박코치 하면 다들 알아요. 새로 이사 온 가족들도 저를 찾아와서 아이들을 맡기고 가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째,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열정과 실력이 있으면 언제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요. 둘째, 세대 차이라는 건 소통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이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관계가 좋아졌어요. 셋째,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35년 교사 생활보다 지금이 더 보람 있을 때가 많아요. 넷째, 기본기의 중요성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화려한 기술만 배우려고 하는데 기본기가 없으면 한계가 있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답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서로 다른 세대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요. 소통만 잘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지금 제 목표는 지역에서 축구 명문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시니어들을 위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어요. 은퇴한 체육 교사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경험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요즘 젊은 부모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구식이라고 생각했는데 효과를 보니까 인정해 주더라고요. 역시 경험이 중요하네요 하면서 고마워해요. 다른 할아버지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자식들이 무시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실력으로 증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진짜 실력은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거든요. 젊은 세대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어요. 기성세대의 경험을 무작정 구식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것과 전통적인 것을 조화시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같은 세대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봉사 기회를 찾아보세요. 지역생활체육회나 자원봉사센터, 평생교육원 같은 곳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서로 다른 세대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 주세요. 제가 지금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처음에 축구공도 제대로 못 차던 애들이 몇 달 후에 멋진 골을 넣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해요. 코치님 덕분이에요 하는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죠. 어제도 한 아이 어머니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축구 때문에 자신감을 많이 잃었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 생활도 적극적으로 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보람 있어요. 단순히 축구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는 다른 종목 지도도 요청받고 있어요. 배구나 농구를 가르쳐 달라는 부모들도 있고요. 아직은 축구에 집중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종합적인 체육 지도도 고려해보고 있어요. 제가 35년 동안 체육교사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거였어요. 모든 아이가 프로선수가 될 수는 없지만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모두 축구선수가 되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운동을 통해서 협동심도 배우고 도전 정신도 기르고 실패를 극복하는 법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핸드폰 게임만 하고 운동은 싫어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한번 축구의 재미를 알면 완전히 달라져요. 땀 흘리면서 뛰는 기쁨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밝아져요. 부모들도 처음에는 성적만 신경 쓰더니 아이들이 운동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공부만 시킬 게 아니라 운동도 중요하네요 하면서 고마워하죠. 이제는 제가 가르친 아이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 팀들과 친선 경기도 해요. 지난달에는 인천팀과 경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3대1로 이겼어요. 그때 아이들 얼굴 보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경기 끝나고 아이들이 와서 코치님 덕분이에요 하면서 안기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35년 교사 생활하면서도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이 저를 무시했던 것도 이해가 돼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기성세대가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같은 교사 출신이라 그런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아버님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고마워해요. 손자 준호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축구 실력도 늘었지만 자신감이 생긴 게 가장 큰 변화예요. 학교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고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졌어요. 할아버지, 나 커서 축구 선수 될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아이들 가르치는 코치도 할 거야. 이런 말 들으면 정말 기뻐요. 제가 손자에게 꿈을 심어준 것 같아서요. 앞으로 제 계획은 이래요. 우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을 계속 지도해서 지역 최고팀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은퇴한 체육교사들과 함께 지도자 모임도 만들 생각이에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명이 힘을 합치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거든요. 각자 전문 종목이 다르니까 종합적인 체육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학부모 교육이에요.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에서도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교육하면 더 효과가 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저처럼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한 보물이거든요. 세상에 나누어 주시면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지금의 시련은 더 큰 성취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믿으세요. 변화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저도 69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젊은 세대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려요. 기성세대를 무작정 구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에게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있어요. 물론 새로운 것도 배워야 하지만 기본은 변하지 않거든요. 서로 소통하면서 배우려고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요즘 아이들에게 많이 배워요.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도 저에게서 인내심이나 끈기 같은 걸 배운다고 해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서로 다른 세대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같거든요. 그 사랑을 바탕으로 소통하면 모든 오해가 풀려요. 저희 가족이 그래요.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아들도 제 경험을 인정해주고 저도 아들의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된 거죠. 며느리는 요즘 저에게 교육 상담도 해요. 아버님, 요즘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같은 교사 출신이니까 서로 경험담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해요. 손자는 이제 제 자랑거리예요. 학교에서 축구부 주장까지 됐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코치셔서 축구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해요. 어제는 손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나중에 내가 아빠가 되면 우리 아이도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 말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3대에 걸쳐서 축구를 가르칠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한 일이죠. 지금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과도 관계가 좋아요. 처음에는 늙은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실력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신뢰하게 됐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단순히 축구 기술만 늘어난 게 아니라 성격도 적극적으로 바뀌고 친구 관계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한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원래 소극적이었는데 축구 배우면서 리더십이 생겼어요. 학급에서도 반장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보면 정말 뿌듯해요. 제가 단순히 축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와요. 저희 동네에서도 아이들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서 아직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은퇴 체육 교사들과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해요.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달에 교사 동기 모임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관심 보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만간 모임을 만들 예정이에요.
체육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이나 미술, 과학 같은 걸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종합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 자신이 많이 성장했어요. 69살이지만 매일 새로운 걸 배워가고 있어요. 아이들 지도법도 공부하고 최신 축구 이론도 익혀요. 영양학이나 스포츠 과학까지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부상당하지 않게 하려면 이런 것들도 알아야 하거든요. 늙은 개도 새로운 재주를 배울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건강도 더 좋아졌어요. 아이들과 함께 뛰다 보니까 체력이 늘었어요. 무릎 관절염이 있긴 하지만 전에보다 훨씬 괜찮아졌어요. 적당한 운동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훨씬 젊어진 기분이에요. 매일 아이들과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젊은 에너지를 받게 돼요. 웃을 일도 많고 보람도 있으니까 우울할 틈이 없어요. 아내도 제 변화를 좋아해요. 당신이 이렇게 생기 있는 모습 오랜만에 보내 하면서 기뻐해요. 덩달아 아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아이들 간식 준비하는 것부터 부모들과의 연락까지 도맡아서 해줘요. 부부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좋아요. 은퇴 후에 할 일 없어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최근에는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도 왔어요. 시니어 자원봉사의 모범 사례라고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좋은 사례가 알려지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응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이런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단 작게 시작해보세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나 가족들부터 도와주시면 돼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저도 손자 하나 가르쳐 주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큰 일로 발전할 줄 몰랐어요.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면 아이들도 느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와요. 또 하나는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면 안 돼요. 아이들 실력이 늘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해야 해요. 그리고 겸손한 자세도 중요해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배울 게 있어요. 요즘 방식도 알아야 하고 아이들 특성도 파악해야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제 방식만 고집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반응을 보면서 계속 수정해 나갔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지지가 필요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가족들이 이해하고 도와줘야 지속할 수 있거든요. 다행히 저희 가족은 모두 응원해줘요. 아들도 아빠가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격려해주고요. 며느리도 학교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홍보해주기도 해요. 지금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예요. 처음에 축구공도 제대로 못 차던 애가 몇 달 후에 멋진 골을 넣는 걸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코치님 덕분에 축구가 좋아졌어요 하는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죠. 35년 교사 생활보다 더 보람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혹시 지금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행동하세요. 실력으로 증명하면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들한테 무시당해서 정말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됐어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거든요. 지금은 아들이 제일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하면서 자랑스러워해요. 처음에 구식이라고 했던 게 거짓말 같죠.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돼요.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을 가르칠 계획이에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80살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가 되면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올지도 몰라요. 코치님, 제 아이도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상상을 하면 정말 행복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69살에 이런 기회가 온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아이들을 만날까? 하면서 설레요. 이런 설렘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요. 그냥 시간 때우면서 사는 게 아니라 목적 의식을 갖고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여러분도 각자의 분야에서 이런 기회를 찾아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용기 내어서 한 걸음 내디디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게 이런 기회를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처음에 무시했지만 결국 인정해준 아들에게도 고마워요. 그 덕분에 제가 더 노력할 수 있었거든요. 항상 옆에서 도와준 아내에게도 감사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부가 함께해서 더 의미 있는 일이 됐어요. 무엇보다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코치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시니어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이 든다고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멋진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